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물가, 환율, 고금리 이걸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기홍 교수입니다. 네네. 제 전공은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노동경제학자이고요. 사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9,620원 5% 상승했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양측 이 고용을 하는 고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다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이런 데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혹시?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잠깐 자료 제가 잠깐 봤는데 올해는 9,160원에 5% 인상에 460원 오른 금액인데 사실 내년 금액으로 하면 지금 9,620원 하면 우리가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201만 원, 201만 58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2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니까 이게 당연히 매년 그랬지만 최초에는 이제 노동계에서는 18.9% 그리고 경영계는 동결하죠. 사실 이제 한 번 수정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최종안이 아마 11%하고 2% 사이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간치 약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현실상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뭐랄까요, 제가 혼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양측의 입장에 다 돼봐서 이제 질문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노동계 쪽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이제 경제 성장률에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대치 그걸 마이너스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5%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노동계 측은 실제적으로 물가가 5%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를 거다. 6%, 7%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임금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최저 생계 보장 내지는 소득 증가에 좀 방점이 좀 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득 증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가 소위 이제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계는 사실 소득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약간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라는 거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뭐가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하거든요, 실제. 근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도우려고 원래 하긴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의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와 많은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예측치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지 않았을 때는 경제학자의 시선으로는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정책을 정하기는 좀 힘든. 물가 상승 증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예측치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경제 지표라는 게 맞을 수는 없고 노동계는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에 이제 주휴수당도 들어가 있고 4대 보험도 들어가 있고 퇴직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5% 오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러면 이 사용자 측에서 이 5%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런 보고서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는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소득 분배도 목적 달성도 못하고 오히려 그 고용이 더 감소해서
이 소득 분배가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코로나까지 한 2, 3년, 2년 정도 했었고 이런 상황에 고물가, 고환율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불황 여기에 더 더해지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걸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 이런 것인 거죠, 표현이. 그럼 이제 양쪽 다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이 고용 노동 시장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저희가 좋을까요? 좀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완화되기를 저는 희망은 하지만 고용 충격은 불가피할 거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 소득이고 인상이 되면 아주 상식적으로는 고용주는 싫어하고 예? 노동자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둘 다 만족시키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베너핏은 이거 말고도 다른 제도들이 좀 많거든요. 한국에 뭐 근로장려세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최저임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좋다. 우리 미래를 위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고용연장, 뭐 연금개혁, 뭐 이런 정말 우리 앞으로 이 노사정 말고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까지 있는 이런 것까지 할 때 정말 이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상생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큰 의미에서 국가적인 의미에서 노동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